네, 오늘 수업은 우리 삶의 실패란 없다란 내용을 주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실패란 없다. 지금 우리는 행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은 왜 실패가 없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학생과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업을 듣던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행복의 조건 아닐까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누군가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능력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쨌든 나를 존중한다는 것 아닙니까? 존중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모든 행복이 사라지버립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면 행복하기는 어렵겠지.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확신하기는 무언가 꺼림직합니다. 무엇이 꺼림직한가? 그렇다는 얘기는 내 행복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면 안 된다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인정받으면 된다는 것인데 사실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그 성취의 정도, 가치와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 인정하시는 겁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여기서 자신이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필요할 것 같군. 이게 뭐죠? 아주 단순하다네. 자신이 한 행동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랑스러운지 부끄러운지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것이 무언가 부정당하면 행복에서 자꾸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네. 학생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노학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정신을 가진 철학자라도 세 번만 아니다를 하면 자신을 시기하는 것으로 의심한다네. 하지만 아니다를 말해주는 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젊은 시절이 다 지나야 알 수 있죠. 자신에게 아니다를 말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정도 불행의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인가요? 그렇네. 타인이 부정해도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군요. 그런데 선생님, 자신의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태생적으로 여러 면에서 약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그들이 행복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요? 노학자가 말합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분배를 주장하는 것이지. 자네처럼 선택하는 삶을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보통 생각하기 쉽네. 그런데 그런 경우 별로 쓸데없는 일뿐이야. 그런 경우는 별로 쓸데없는 일뿐이야.
따뜻한 봄날 오후 한적하게 혼자 산에 오르는 것은 체력과 근력과일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네요. 따뜻한 봄날. 음, 그렇겠죠. 조금 전 타인의 인정이나 부정평가와 행복과는 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타인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죠? 뭔가 학생이 묻고 있습니다. 타인은 나를 이해하려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서 이득을 얻으려는 자이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은 단 하나. 그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그 기대를 주는 것이네. 하지만 타인은 같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정다운 자이기도 하지. 삶을 위한 이기심은 서로 정겹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지. 솔직히 자네들도 모두 이기적이지 않나. 그렇죠? 삶을 위한 이기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그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타인은 그냥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네. 그런데 선생님,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네는 타인을 진정으로 인정한 적이 있나? 이것도 별로 없죠. 그러고 보니 저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도 이루게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타인을 인정하는 일이네. 그런데 그것이 숨겨진 행복의 조건이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요? 반대군요. 그렇네. 행복은 타인이 아닌 내 손에 달린 셈이지. 그렇겠죠? 내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행복은 내 손에 달리게 됩니다. 만일에 타인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겠나? 음, 행복은 타인의 인정, 불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군요. 자, 학생이 잘 맞추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인정, 불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명석합은 자네가 타인을 진정으로 인정하면 그는 자네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될 것을. 행복과 사람 관계는 분명 관련이 있는 거군요. 현속에 혼자 사는 사람은 관계없겠지만 공동체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무시해서는 안 되지. 선생님이 행복의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슬픔, 고통, 어려움과 부딪힐 텐데, 그렇죠? 살다 보면 이런 것과 부딪히죠. 이때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지켜야 하죠? 자네는 욕심도 많군. 슬픔, 고통,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행복하려는 생각을 하나?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행복할 수 없단 말인가요?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행복한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겠죠. 운명 앞에서는 행복도 힘을 쓰지 못하는군요. 그렇네. 행복은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지를 알려줄 뿐이네요.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슬픈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더 슬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슬픈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알려주는 방법이라네. 자, 알듯 말듯 하다고 합니다. 슬프면 눈물 흘리며 서러워하고, 아프면 아야아야 아파하고, 어려우면 투덜투덜 괴로워하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이런 것이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노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그것들을 행복의 바닷속 파도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적절한. 음, 그것들을 행복의 바닷속 파도처럼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그런 사람을 위한 조언 같은 건 없나요? 없네.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기대할까 단호히 말씀하시는군요. 자네가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보군. 만일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게. 슬픈 고통,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의 모든 것이 생각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라네. 생각을 멈춰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니 걱정 마. 그게 제 맘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자네 맘이니 자네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네. 어쨌든 슬프고 힘든 일을 행복이 마법처럼 없애주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네.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려야지. 그런데 선생님,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하지만 막상 닥치면 저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는 행복도 사라져 버리죠. 어떻게 해야 하죠? 비판은 이성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이고 비난은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좀 다르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라는 건가요? 아닐세.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것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럼 최선의 선택으로 이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성적으로라도 남을 공격해서는 안 되네. 아무리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은 그것을 즉시 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건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어떤 말이든 비이성적 비난으로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군요. 그래서 자신의 이성적 판단 과정부터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되는데 그 판단 과정부터 얘기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특히 자기가 먼저 공격당했을 때는 말이네. 그건 비판도 아니고 대화나 토의 수준 아닙니까? 그런 셈이지. 타인을 비판할 때 조심해야 하네. 자신은 그가 나를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작은 일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네. 그러면 행복은 오랫동안 근처에 머물 것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수업 주제에 그럴듯한 답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건 자네의 일이네. 눈사람을 만들 때 주먹만한 크기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지 않나. 행복도 연습이라네. 그런 어려운 것들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연습하고 만들어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지. 수업 몇 번 듣는다고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니. 수업 듣는다고 잠깐 공부한다고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하나씩 하나씩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 행복이
어려운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고 행복의 비밀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됐군.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지만 TV나 뉴스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군. 그들이 누군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의사,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람, 아주 싸게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주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겠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 행복하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제가 의아한 것은 그런 사람들 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답을 아는데도 말이죠. 그러게나 말이네. 결국 자신의 이익이 그런 행복의 길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거겠죠. 그렇겠지.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이룩한 것 대부분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허무하게도 결국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네.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야 처음부터 그것을 꿈으로 하면 매일매일 즐거울 텐데 말이세. 그렇겠죠. 그러나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자식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 같이 가지 않으면 모두 남이네. 세상 모두가 남이군요. 그렇지. 세상 모두가 처음부터 남을 위해 살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테지만 삶의 성공을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남을 위해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럼 성공은 어떻게 평가하나? 간단합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고 1등급 아니면 실패이고 부자가 아니면 가난뱅이고 당선 아니면 낙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분법이군.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까? 사실 실패란 없네. 이번 수업의 주제죠. 우리 삶에서 실패란 없다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도 없지. 죽는 순간까지 목표를 향해 쉬지 않으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원래 실패란 없는 법이세.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실패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군요. 과학자 모두가 성공자라네. 무슨 말이죠? 국어시험을 봤는데 90점 이상은 1등급이라고 해보세요. 이때 90점 이상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80점은 80점짜리 행복, 60점은 60점짜리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네. 물론 중간도 되지 못하는 80점짜리는 좀 더 노력해야겠지. 행복도 그렇다는 말이군요. 밑줄을 쳐봅시다. 90점 이상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80점짜리 행복, 60점짜리 행복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그렇다는 말이군요. 하지만 세상은 양분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본인만 행복해 한다고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세상이 합격, 불합격 같은 양분법적 기준을 가진 경우 양분법에 대응해야 하네. 그렇겠죠? 합격해야 한다면 합격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은 90점 이상만 행복하지 않아도 될 일조차 양분법적 기준으로 자신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런가요? 우리 삶 대부분이 그런 일이라네. 30평 이상 집에 살지 못해도 24평 집만큼 행복하면 되고 소고기를 못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행복하면 되고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자식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면 되고, 서울에서 못 살면 지방에서 살면서 그만큼만 행복하면 되고, 건강하지 않아도 죽지 않았으니 그만큼 행복한 것이고, 대기업에 취직 못하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되고, 잘못됐군요. 친구가 10명이 아니면 한두 명만큼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 삶에서 실패한 일단은 그렇군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럼 행복이 쉽겠나? 그렇죠. 행복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친구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은 더 커지고 슬픔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돕겠죠. 즐거움과 슬픔은 나눌 수 있겠지만 행복을 돕지는 못하네. 얘기합니다. 학생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행복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쁨과 슬픔은 행복과 관련이 없다고. 네, 왜 그렇죠?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는 기뻐도 불행할 수 있고 슬퍼도 행복할 수 있는. 기쁨과 슬픔은 개인 감정이기 때문이지. 같은 일에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최고의 행복을 위한 조건은 아닌 것이지.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네. 행복에는 친구들도 별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행복을 찾으러 가는 길은 대부분 혼자 간다네. 사람은 자존심이 의외로 강해 그 과정은 비밀로 하고 싶어 하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경험에서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친구도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면 어느새 큰 벽이 생기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한계가 있더군요. 어떻게 해결했나? 특별히 해결한 것은 없었습니다. 친구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요. 하지만 언젠가 그 친구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선 아직 대립하고 있는 상태군. 사실 그렇습니다. 타인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은 얼굴이 다른 것과 같은 유전자적 현상이지.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얼굴이 다르듯이.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얼굴은 자신과 같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생각은 자기와 같기를 바란다. 타인의 생각도 타인의 얼굴처럼 자신과 같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 삶에서 실패란 없다라는 주제로 실패란 없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행복의 통솔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행복, 행복 따위 필요 없다라는 그런 행복 따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 삶에서 실패란 없다라는 주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